안녕하세요. 10월 22일 경제와 시장, 주요 소식들 모아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카카오 창업자 판결 소식부터 AI 트렌드 변화, 또 금리나 관세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투자나 비즈니스 전략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맥락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이죠.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죠. 기사들을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시세 조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봤다면서요? 네,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 주가도 어제 거의 6%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료에서도 분석했듯이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법률 리스크나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 있잖아요. 네, 많았죠.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쵸,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니까요. 회사가 이제 AI 같은 핵심 사업에 좀 더 집중할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판결 직후에 김 창업자가 사회적 소명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좀 눈에 띄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거버넌스 개선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그런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의 다음 행보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자, 다음은 기술 쪽으로 넘어가 보죠. AI 분야. 이게 또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네, 저도 자료 보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크기 경쟁이었잖아요. 파라미터 수 들리기. 그런데 이제는 효율성 경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경량 모델, 온 디바이스 AI 이런 키워드가 핵심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도 작은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비용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아, 비용이요? 네, 그 초거대 AI 모델들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비용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기기 자체에서 AI를 바로 돌리는 온디바이스 방식은 전력 소모도 적고 응답 속도도 빠르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고요. 아하, 장점이 많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스탠포드대 평가가 있었는데 파라미터 한 30억, 40억 개 정도 되는 소형 모델도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큰 모델이랑 성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면 정말 효율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요행이 아니라 AI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문제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한테도 이게 기회가 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거대 모델 경쟁에서 약간 벗어나서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모델로 승부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이 AI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시장 상황도 좀 볼까요? 최근에 금이랑 은 가격이 꽤 많이 떨어졌다는 자료도 있었어요. 5%, 7%대 급락이던데요? 네, 맞아요. 안전자산 매력이 좀 약해진 모습이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둘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조금 회복됐고 동시에 실질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반영된 결과로 보여요. 아, 금리 상승 기대감? 네, 그래서 곧 발표될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 특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런 데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 점도 좀 특이하죠. 시장 하락을 예상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좀 불안감의 표현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인버스 상품은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변동성 끌림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변동성 끌림이요? 네, 그래서 기초지수가 움직이는 거랑 실제 수익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방향을 맞춰도 생각보다 수익이 적거나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주의해야겠네요. 네. 한편으로는 다행히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무역 관련 불합실성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아, 관세 협상 재개 소식도 있었죠? 네. 미국의 현금 투사 요구도 일부 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고요. 하지만 세부 조건은 앞으로 계속 조율해야 하는 문제라서요. 기업들은 여전히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는 해야 합니다.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온투업,
그러니까 P2P 금융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거기는 규제나 과거 부실 문제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정말 고려할 변수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랑 통화 정책 간단히 짚어보죠. 어제 코스피는 3,823, 코스닥은 872선에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427원대였네요. 네, 환율이 아직 좀 높죠. 내일 10월 23일인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기준금리는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거의 대부분이던데요. 네, 현재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시장 컨센서스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쭉 정리해보면 이번 주는 참 여러 가지가 겹치는 시기 같아요. 관세 협상이나 금통위 같은 정책 변수도 있고. 그렇죠. 또 AI 기술 쪽에서는 비용 구조 변화라는 큰 흐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 향방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계속 움직일 테고요. 복합적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떤 윤곽을 드러낼지, 또 금통위가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리고 미국 CPI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시장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버스나 커버드콜 같은 구조화 상품 투자할 때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원리 이해가 필수죠. 그리고 AI 분야를 볼 때도요. 이제는 단순히 모델 크기가 크다, 사용자 수가 많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뭘 더 봐야 할까요?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것 대비해서 온 디바이스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이런 새로운 잣대로 기업과 기술의 가치를 좀 평가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런 큰 흐름 변화를 잘 읽을 수 있었네요. 잡아가야 할지 이게 또 새로운 질문이 되겠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